네,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볼 텐데요. 템플릿을 만들기에 앞서서 글로벌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꼴이나 뭐 색상 같은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템플릿을 제작하게 되면 하나하나 다 조절해 주지 않아도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글로벌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설정을 먼저 하고 세세한 어떤 그 템플릿 제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모양 메뉴에서 테마 편집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의 화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진입하게 됩니다. 진입해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스타일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글꼴을 먼저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로 이동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설정해야 될 게 꽤 많은데 일단은 글꼴을 먼저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꼴 부분에서 이 지금 두 가지의 글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에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피라 코드라는 글꼴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구글 폰트를 이용해 볼 거예요. 이제 워드프레스에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기능인데 이제 구글 폰트를 무료로 이제 여기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말고 업로드 할 거 아니고, 그리고 글꼴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구글 폰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겠다라는 버튼 눌러주시고, 보통 노토센스 KR이라는 글꼴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폰트에서 지원하는 한글 폰트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노토센스 KR이라는 글꼴인데요. 다른 글꼴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제 구글에서 구글 폰트라는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 이런 구글 폰트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랭귀지 필터가 있으세요. 랭귀지에서 코리안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구글 폰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구글 폰트를 확인하시고 이름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검색해 주시면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노토센스로 해볼게요. 네, 노토센스 KR이라는 폰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폰트에도 일단 굵기가 이제 뭐 100부터 뭐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변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폰트가 용량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로딩할 때마다 페이지가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400이고, 그리고 볼드, 굵은 글자를 표시할 때는 보통 사용하는 게 7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00과 700을 기준으로. 그래서 설치하겠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3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00과 700이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선택을 해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제해서 노토센스 KR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노트 센스만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글꼴이 설정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맨 밑에 보면 글꼴 크기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 부분을 다음으로 설정해 줄게요. 들어오시면 이 바깥에서 봤을 때 이 텍스트로 들어가 보면 이제 기본 값으로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뭐 2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프리셋들이 있거든요. 그 프리셋들을 이 바깥에서 먼저 설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몰은 이 기본 값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정해 주는 거죠. 이제 스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스몰에서 이 값들은 이제 나중에 사용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동적인 타이포그래픽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플루이드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모바일에서는 자동으로 글씨가 조금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화면에서 볼 때는 모니터가 큰 화면에서 볼 때는 글씨가 더 커지도록 이렇게 이제 유동적으로 변하도록 설정해주는 기능이 워드프레스에 얼마 전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택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값으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그거를 더 자세히 하시고 싶으시면 이걸 누르시고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는 뭐 0.88이고 최대는 화면이 더 커졌을 땐 더 크게 보고 싶다. 뭐 그럼 1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0.88 램과 그리고 1 램 사이에서 글자가 작아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커질 수 있는 크기는 1이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작아질 수 있는 크기는 0.88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보시면서 경험해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값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여기도 이제 유동적인 타이포그래피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이 테마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값들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이제 바꿔야 될 텐데 텍스트라는 거는 이제 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런 단락의 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값들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 값으로 라지로 이렇게 프리셋을 골라놨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를 간격을 줄여놨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글 같은 경우는 그냥 0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줄 높이는 제 생각에 1.6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한 것 같고 이렇게 해주고 링크 같은 경우는 이 언더라인이 이제 링크를 표시하는 어떤 방법이잖아요. 이제 밑줄을 그어 놓는 거. 근데 그게 안 이쁘시면 없애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링크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되니까 글자를 굵게 한다던가, 그죠? 아니면 더 얇게 한다든가 색깔을 넣어준다던가 뭐 그런 방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굵게 표시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굵게. 그러면은 아까 골랐던 400 대신 700으로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줄 높이도 똑같이 1.6으로 해줄게요. 네, 헤딩은 글자 간격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제목이니까. 그리고 줄 높이는 이제 헤딩 1부터 6까지 다 개별적으로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값이 이거고 그리고 1, 2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가변적인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기본은 1.13인데 커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제 1일수록 더 좁고 줄 높이가 더 좁고
그리고 6으로 갈수록 줄 높이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1은 그냥 두고 기본값이 1.13이니까 2는 뭐 조금 더 늘려볼까요? 1.2 그리고 3은 1.3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5 그리고 H6은 2.6 이런 식으로 조절하겠습니다. 글자 간격을 많이 오히려 벌려놨네요. H5하고 H6은 저는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됐고요. 버튼은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버튼의 스타일을 지정해 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한번 확인해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서체는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해줬고요.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시고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링크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이 문단은 좀 흐리네요. 네, 서체로 한번 다시 가셔서 텍스트에서 좀 흐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양이 이렇게 좀 얇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으로 해보겠습니다. 보통 굵게 그리고 저장 새로 고침. 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됐고요. 이제 글씨의 색깔이 조금 많이 까매서 지금 보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색상 부분에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색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이동해 주시고 뒤로 색상으로 들어가 주시고 일단은 색상을 이제 뭐 텍스트나 링크나 버튼에 사용될 색상을 정해 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레트를 먼저 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색깔들을 요소들을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팔레트, 색상 팔레트를 먼저 정해 주겠습니다. 팔레트를 진입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베이스 색깔이 있고 컨트라스트 대비 색깔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액센트 1, 2, 3, 4, 5, 6입니다. 생각해봐야 될 거는 배경으로 사용될 거 그리고 배경인데 조금 더 색깔이 있는 그래서 배경을 두 가지 가져가고 그리고 이 컨트라스트도 이거는 헤딩으로 사용하고요. 링크나 헤딩 색깔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냥 보통 글자는 저거보다는 약간 회색을 더 가미해서 눈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색깔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액센트 색깔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추가하면 되고 일단은 베이스에 약간 변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베이스를 뭐 알트라고 할까요? 베이스 알트 이렇게 하고 이게 팔레트를 눌러서 색깔을 흰색에서 조금만 회색이 되게끔 해주겠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회색이 되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라스트도 알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생각보다 글자가 완전히 까만색이면 좀 눈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흐리게 가져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완료. 이 팔레트를 가지고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무난한 색깔로 액센트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액센트 1을 파란색으로 계열로 한번 가고, 그리고 액센트 2를 어떤 색으로 가볼까요? 약간은 빨간색 계열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 뒤로 이동해서 텍스트를 컨트라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컨트라스트 알트로 해주시고, 그리고 배경은 괜찮고요. 링크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버튼의 텍스트는 하얀색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경 색깔을 액센트 색깔로 골라줄게요. 액센트 1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헤딩 제목은 까만색으로 컨트라스트로 해주겠습니다. 이건 텍스트니까 하얀색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경은 배경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헤딩은 배경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네, 바깥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헤딩을 하얀색으로 제가 골랐군요. 헤딩은 컨트라스트로 골라줘야 되는데, 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너무 튀지도 않아서 조금 눈이 덜 필요할 겁니다. 조금 더 흐리게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색이 좀 더 회색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팔레트를 만들어 놓고 요소의 팔레트를 사용하면 나중에 팔레트 색깔만 바꾸면 이제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색상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기에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만드시고 관리해 주시면 색깔을 변형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 됐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배경, 그림자,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배경은 사실 홈페이지 뒷면에다가 배경으로 이미지를 넣는 건 사실 약간 90년대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하는 추세고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뒤에 약간 그림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그림자를 사용할 텐데 그거를 미리 프리셋 해놓는 겁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조정해줘도 될 것 같고요. 이상하면 써보고. 그리고 레이아웃은 지금 블로그를 보시면 글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렇게 좁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양옆으로 여백이 많고 폭이 좁은데, 왜냐면 글을 읽을 때 좌우로 많이 움직이면은 이제 읽기가 피곤하니까 이제 글을 읽도록 하는 이런 블로그에서는 이제 폭을 좁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좀 많이 좁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645 정도로 해놨는데 좀 한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645는 한글 블로그에서는 좀 좁은 것 같고 700 아니면 800 정도 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넉넉하게 800으로 주고요, 한글은. 그리고 넓은 폭은 1340인데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떨어지게 1400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이런 거는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글을 읽는 부분과 그리고 나중에 홈페이지 같은 거를 추가로 만들 때, 홈페이지를 추가로 만들 때
홈페이지 부분은 좀 폭이 넓어야 되니까 좁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넓이를 이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타일을 이제 다 설정해 줬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에디터 안에서 사용하는 블록들을 이렇게 미리 설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아직 잘 우리가 뭘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지금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단에 이게 눈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블록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눈에. 헤딩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렇게 뭐 목록, 그리고 단락, 그리고 인용,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미디어, 사진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네, 여기 버튼이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서 들어가서 직접 만지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이미지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의 글로벌 설정을 여기서 변경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이미지의 그 모서리 부분을 좀 둥글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10 픽셀을 이렇게 반지름을 주면 이렇게 둥글게 반지름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그림자를 주고 싶다. 그런 그림자에서 아까 프리셋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변경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약간 이렇게 하드하게 주는 것들도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일단은 없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벌 설정을 미리 해놓으면 사용할 때마다 이 블로그 사용할 때마다 고쳐줘야 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에 그걸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설정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제작하시는 게 관리에 좋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을 이제 좀 동그란 이런 버튼이 저는 네모난 버튼으로 한번 이제 바꿔볼게요. 왜냐면 이제 배우셔야 되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동그란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기본값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4픽셀 정도로 끝에만 살짝 동그랗게 해줄게요. 그리고 스타일도 있는데 이제 이 버튼이 지금은 이제 색깔이 꽉 차 있는 버튼인데 이런 식으로 속이 비어 있는 버튼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텍스트를 조금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글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폰트가 조금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여기는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디움이랑 패딩도 조금 큰 것 같긴 합니다. 버튼이 너무 크면 약간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클릭하기에는 좋은데 저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패딩을 좀 손봐줬고요. 네, 반지름 있고 저는 그림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해주고, 네, 버튼은 됐고, 텍스트에서 인용도 지금 흐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용을 조금 기본값으로 좀 얇게 말고 보통 굵게로 바꿔줄게요. 됐고,
여기는 이 헤딩도 보니까 6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6보다 아니 5보다 6이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헤딩에서 전체 값을 그러니까 기본이죠. 전체 값을 굵게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통일되게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밖에서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간격도 좀 넓어졌죠? 양옆으로. 그리고 헤딩은 굵고 링크도 조금 살짝 굵게 표현됐고요. 글자도 약간 흐리게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색깔 조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설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